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이 10여 년 전에 카헤르 313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세계에 웃음을 던져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카헤르 313을 무인 전투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 만들었다. 이제 이거 세계를 정복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란이 또 북한하고 워낙 친하니까 이 북한이 이 카헤르 313 무인 전투기 가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전투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보병들이 드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부터 미 국방부는 중국군들이 부패 때문에 침공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 사용이 대폭 확대되면서 러시아군의 드론 대응 훈련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 인근에서 실시한 드론 대응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을 본 많은 관계자들이 박장대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병 화력이 개점 휴업 상태인 러시아군에게 공격 헬기는 유일한 지상군 화력 지원 수단이 됐는데요.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날아온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피하 식별이 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군에는 없는 이 공격 헬기를 어떻게 적으로 오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전략적 거점인 과다르항 해군기지 제공을 조건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제공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인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요청한 것인데, 불량 국가들 이제는 전략 핵무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당초 100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리투아니아의 계획이 독일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크게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계약 규모를 크게 줄여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숫자인 44대의 전차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7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일정이 중국군 내부의 극심한 부패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미 국방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군 및 방산 분야 최고위급 관료 최소 15명이 숙청됐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부패 때문에 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줄에 매달아 놓고 던지면 이렇게 피하고, 또 일어섰다가 또 던지면 이렇게 피하고, 이제 자폭 드론이 쫙 날아오는 걸 이제 피하라 이거죠. 배터리도 없나 생각이 드는데, 또 이쪽에서는 드론이 날아오니까 누워서 사격하고, 이제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넘어져 보는 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박격포탄 떨어뜨리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이제 드론이 공격과 방어의 대세다. 우리 한국군도 정말 이런 거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 야전에서 지금 뭐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이 드론 대응한 훈련장, 또 드론 피하는 훈련장, 드론 요격하는 훈련장 만들어서 우리도 우스꽝스럽지 않은 상태로 훈련해야 됩니다. 네. 자, 카모프 52 공격 헬기. 동축 반전 로트가 달려있죠. 그래서 동축 반전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로트가 있어서 딱 봐도 그냥 뭐 독특하게 생긴 공격 헬기.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없습니다. 뭐 밀24 이런 건 우크라이나에 같이 있으니까, 와, 저거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일단 쏘자.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밀28 허벅 같은 경우에 이 멀리서 보면 이게 밀24냐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밀리터리 마니아는 야, 저건 밀28이잖아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뭐 일반 뭐 병사들이 보면 야, 저거 뭐야, 우크라이나 하인드 아니야? 허벅을 가지고 하인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완전 다르게 생겼죠. 로트가 2개니까 이걸 쿠르스크에 폭격하러 가던 이 카모프 52 헬기를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격추시켰다. 뒤에서. 그 말은 러시아 진영에서 날아온 거죠. 그래서 격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에서 이게 12월 18일 날 발생한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오인 사격 주범을 찾기 위해서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
라는 거네요. 러시아 군들 정말 황당한 일 자꾸 합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SLBM 그리고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부당했습니다. 과다르항이라고 아주 큰 항구인데 여기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도양 또 중동이 중국의 작전권에 들어오게 되죠. 미국은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레바논에 자신들의 해군 기지가 있죠. 그 페르시아만 입구인 과다르항이 딱 페르시아만 입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파키스탄이 야 이렇게 좋은 전략적 지점에 우리가 주니까 니들도 우리에게 전략무기 줘 해서 잠수함 그리고 SLBM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거부당했는데요. 이 불량 국가들이 이 전략무기까지도 지금 협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레오파르트 2A, 8, 우리 K2 흑표전차의 경쟁 모델이죠. 노르웨이에서 모든 시험 평가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이 전차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가 이 독일제 레오파르트 A8을 선정을 100대를 했는데 이 전차를 만드는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이 우리는 도저히 생산 능력이 안 된다 해서 44대로 줄였습니다. 최근에 이 레오파르트 A8을 구매하는 나라가 독일군 123대, 그리고 노르웨이 54대, 체코 76대, 네덜란드 46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투아니아는 도저히 이제 생산 안 되니까 44대로 줄였는데 바로 리투아니아 코앞에 벨라루스 그리고 이쪽 옆으로는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100대 있어야 되는데 우리 K2 샀으면 100대 금방 만들어 줄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독일이 가지는 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독일은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이런 전차를 판매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썼어요. 중국의 방산 비리가 워낙 심해서 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그 준비를 못할 것이다. 계획대로 안 된다. 왜? 빠져나가고 새 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라는 건데 부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카헤르 313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공개돼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이란의 자체 개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카헤르 313이 무인 전투기로 개조돼 다시 공개됐습니다. 이란은 이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 주력 전투기로 삼겠다는 방침인데 이 괴이한 기체가 과연 비행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순수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한 카헤르 313 전투기 무인 버전이 기본 개발을 끝내고 곧 비행 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란 국방부가 현지 시각 12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 항공우주산업국은 관영 매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카헤르 313은 첫 대위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은 이란 항공우주기술 독립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카헤르 313은 레이더 회피는 물론 저공비행, 전술작전 수행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등장했다라며 이 전투기의 등장은 이란이 자체 기술로 군사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진 카헤르와 시아파 교류에서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구세주로서 지상에 강림했을 때 데려올 장수의 숫자가 313명이라는 가르침을 합성한 것인데요. 지난 2013년에 첫 공개됐고 17년에는 지상 택싱 실험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3년 카헤르 313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가 이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는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 이 전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과연 세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라는 카헤르 313 정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카헤르 313 여기 앞에 사람이 타는 칵핏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없애고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고 무인 전투기로 만든 거죠. 똑같은 동체를 그대로 지금 재활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이 주익이 밑으로 꺾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나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형 미기 이렇게 달려 있고 그냥
이 조종석만 없앤 거예요. 칵핏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다. 5세대다. 라고 주장하면서 야, 이름은 멋지네요. 정복자. 페르시아어로 정복자. 그리고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뭐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마흐디가 이 구해주기 위해서 이 구세주로서 지상에 강림할 때 313명의 장수를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313. 제가 이제 그 뜻을 이제 알았는데 아무튼 이런 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멋진 네이밍을 가진 이 카에르 313이 2013년에는 완전히 그냥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됐었어요. 왜냐? 우리 스텔스 전투기 첫 비행 성공했어. 라고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사진 그리고 이 전투기 사진 이건 합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합성이냐 들켰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켜면 윈도우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좋은 경치들 자꾸 띄워주죠.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 그 경치를 그대로 찍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거기에다가 이 카에르 313의 동체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한 걸 가지고 우리 비행 성공했다라고 했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윈도우 이 배경사진이잖아 해서 들켜버린 거예요. 정말 자랑은 하고 싶었던가 본데 자 이런 카에르 313이 날개가 밑으로 꺾여 있고 그래서 플라이트 글로벌 등 이 항공 전문 사이트 여기에서 활동하는 항공 전문가들은 이거는 공중에서 자세 안정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형상이다. 이거 안 된다, 못 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칵핏, 이 칵핏만 딱 제거하고 딱 밋밋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무인기식으로 만든 거 이게 과연 비행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은 드는데요. 유인 전투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왜? 사람 태우고 저거 힘든데 이건 이제 사람 안 타니까 뭐 꼬꾸라져서 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자, 문제는 이 이란과 북한이 워낙 절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 옆에 있는 이라크의 인민농원군들 그걸 미국이 인민농원군 없애 안 그러면 무력 사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시리아가 지금 이 아사드 정권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날아오는 이 전투기들이 시리아에서 한번 방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인지경으로 뚫려버리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렵다. 좀 이 상태가 좀 안 좋다 해서 북한으로부터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지원 많이 받고 싶을 텐데 북한하고 이 카에르 313 교환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겠죠, 얘들이. 그러면 북한이 카에르 313 무인 전투기 가지게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나르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 군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비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